사회복지정책 분석 툴 중에 하나가 산물 분석인데요. 이 산물 분석은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산물 분석이라 하고 네 가지의 체계가 있죠. 할당 체계, 급여 체계, 재정 체계, 전달 체계 네 가지 잘 깔렸습니다. 보겠습니다. 할당 체계의 귀속적 욕구는 보편주의, 보상, 진단적 구분, 등급 분류라고 하고요.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이건 선별주의가 되겠죠. 어떻게 외워요? 귀, 보, 진, 자 이렇게 외우시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급여 체계입니다. 현금은 운영 효율성이 높습니다. 현물은 목표 효율성이 높고요. 기회는 포지티브 디스크리미네이션의 일환입니다.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권력은 거버넌스가 사례가 됩니다. 이 거버넌스를 우리가 협치라고 합니다. 민관 파트너십에 의해서 같이 그 주민의 자치를 이끌어가는 것을 바로 이제 거버넌스를 하고 권력이란 급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우처는 수요자에게 사회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수요자 지원 방식입니다. 수요자 지원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자, 재정 들어갑니다. 공공재원의 세 가지가 있죠. 조세, 사회보장세, 조세 지출이 있습니다. 이 조세 지출의 동의어가 뭡니까? 조세 비용, 조세 감면이라고 하죠. 동의어 2개 더 써드렸습니다. 이상 공공재원이었습니다. 민간재원은 공동모금, 기업복지재원, 사용자 부담금 등 이런 것들이 민간재원이 됩니다. 재정체계 맞습니다. 전달체계 들어갑니다. 공공전달체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있고 민간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모두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자, 그 다음에 현금, 현물, 기회, 권력, 바우처까지. 재정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전달체계도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를 나누어서 한눈에 보게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다 산물 분석의 내용으로 잘 연결되어 있고 소술도 잘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8번 문제는 소득 재분배와 연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별표. 자, 소득 계층 간의 재분배를 뭐라 하죠? 수익적 재분배라 하죠. 고소득층,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소득 계층 간의 재분배를 수직이라 합니다. 상이한 위험 발생 집단 간의 재분배를 뭐라 합니까? 수평적 재분배라고 합니다. 자, 위험 발생이 안 됐다. 위험 발생이 안 된 집단이, 자, 위험이 발생한 집단에게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회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세대 간 재분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이 세대 간의 재분배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국민연금의 경우 또는 공적연금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무튼 연금에서 쓰는 거 부가방식이 있습니다. 부가방식이 적립방식보다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크죠. 세대 간 재분배는 세대에서 세대로, 근로세대에서 노령세대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걸 세대 간 재분배라 하고 이거는 부가방식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조달 방식이 있습니다. 보험 방식이 있고 부조 방식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수직은 공공부조가 커요. 수직은 공공부조가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수평적 재분배는 사회보험만 나타나요. 사회보험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부조는 여기 없어요. 수평이 없어요. 공공부조는 수평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자, 보험 방식이 부조 방식보다 수익적 재분배가 크나요? 수익적 재분배는 공공부조에서 크게 나타난다니까요. 부조 방식이 공공부조예요. 부조 방식이 공공부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은 뭐겠어요? 사회보험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어떻게 하면 맞을까요? 재정 조달 방식에서는 부조 방식이 보험 방식보다 수익적 재분배,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죠. 5번이 틀렸습니다. 소득 재분배 문제 출제 잘 됩니다. 개념 잘 잡아주시고 사례까지 잡아주시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9번 문제는 정책 형성 및 평가의 제과정, 모든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슈와 문제인식 벌써 틀렸습니다. 문제인식이 앞이고 이슈화가 뒤로 와야 돼요. 이게 뒤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정부 어젠다, 정책 대안, 정부 어젠다 형성됐고 정책 대안 형성됐고 결정, 집행, 평가의 순. 뒤에는 맞습니다. 자, 여기 앞에가 틀렸네요. 두 번째, 아이스톤이 제시한 어젠다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어젠다 형성 과정은 먼저 문제인식을 하고 이슈화가 되는데 이거 틀렸죠. 이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문제인식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정책 어젠다, 공공 어젠다 이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써보면 문제인식, 그 다음에 이슈화, 그 다음에 공공 어젠다, 공공 의제라고 하죠. 어젠다를. 그 다음에 정책 의제 이렇게 형성되어야 어젠다 형성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3번 들어갑니다. 정책 대안 비교 분석 방법이라 했죠. 끊고 점진적 방법,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기법, 미래 예측 방법, 유추, 경향성 분석, 마르코프 모형 회귀 분석.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정책 대안 형성 기법입니다. 대안을 형성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비교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자, 비교 분석 방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정책 대안 형성 방법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4번 정책 대안 형성 기법으로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줄서기 기법, 모의 실험, 의사결정 나무 분석, 선형계획 기법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비용 편익 분석하고 비용 효과 분석하고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대안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대안이 만들어지면 그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 이거에 들어가요. 대안 형성 기법이 아니라. 자, 1, 2, 3, 4 모두 틀렸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 들어갑니다. 화폐화했고 화폐화한 거죠. 따라서 동등한 가치 기준으로 비교한 반면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화폐화했고 효과는 화폐화를 안 한 겁니다. 비용 효과 분석은 화폐화를 안 한 거죠. 화폐화를 안 했으니, 앞에 화폐화했고 화폐화 안 했으니 상이한 가치 기준으로 비교한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별표. 19번은 정책 형성과 평가의 모든 과정을 전반적으로 쭉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에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이 잘 나오니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